빰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 노가리 시사 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씨 아저씨 김동주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사실 저희 뉴스보다 토론해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시작했어요. 8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8시 시작한 지 30분 지났네요? 30분 정도 지났고 지금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두 분 토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자 두 분 토론. 양자 토론이라는 거. 대박. 언제 이거를 볼 수 있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토론이 직접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서 물론 TV를 다시 켜시면서 저희 걸 끄셔도 좋지만 같이 틀어주셔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첫 뉴스는 아니고 첫 소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하철 기관사님들의 재미난 드림 모음을 누가 인터넷에 올려주셨어요. 이거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강남 스타일 덕에 강남이 한창 유명해질 때 2호선 강남역에 정차하는 기관사니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남역에 정차하고 계십니다.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말춤을 막 춘 거야. 이렇게 막 그거 보다가 웃고 못 내렸다 이거죠. 밑에를 쭉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안 보고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2호선 만원 지하철에 기관사님의 멘트. 같은 종류의 동물이 3마리가 모이면 도축을 하는 동물판 게임을 소리를 켜놓고 하는 승객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물판 게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요게 두 번째. 이렇게 끝난 거는 내가 내려놔야겠다. 끝난 거는 내려놓을게요. 세 번째는 더 웃겨요. 5호선 출근길 지하철 안인데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며 제가 지금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앞차를 추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출발할 테니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차를 어떻게 추월해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추월해? 세 번째가 그거였고요. 자, 네 번째 더 웃겨.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요. 7호선 기관사 빨간 넥타이 민병준 기관사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두고 내리신 물건은 무임승차의 죄목으로 유실물센터에 구류되오니 유실물 찾아가 면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디 물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재치있다.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는 국가유공자나 다름없습니다. 임산부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그냥 배가 나오신 분이라도 귀엽게 여겨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남자도. 배가 나오신 분도. 아이고 재밌다. 다섯 번째는 이거 보이면 안 되죠. 이게 기관사님이에요. 다음 정차역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까먹으신 거야? 까먹은 거야. 다섯 번째 어디일까요? 여섯 번째 중앙선에서 팔당 쪽으로 가는 와중에 갑자기 멈춰선 전철에서 하시는 거예요. 전철길에 개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지나도 지차가 안 가. 그래서 막 다시 방송이 나왔어. 전철길에 개새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그걸 또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분당에서 선릉으로 빈 차가 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다음 차를 타라고 안 타고 있는 거야. 기관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차는 7분 뒤에 옵니다. 7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뉴스 시간에 근데 이거 왜 한 거야? 이렇게 재미있게 진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뭐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가 여기도 있다 이거지. 나는 기아철 탈 때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너무 형식적이야. 짜증나 솔직히. 그죠? 그리고 또 하나 ARS로 물론 녹음하지만 다음 정차역은
어디입니다. 그것도 조금 부드럽게 그치. 조금. 아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성우나 이런 분이 아예 타서 다음 정차역은 어딜까요? 이렇게 해서 얼마 좋냐고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네. 잠시 뉴스는 아니었지만 웃고 넘어갔다는 거. 재밌네요. 네, 재밌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교수 찬조연설 어제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권 사건마다 등장하던 문 후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쭉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상하탑에서 조용히 평온히 무게 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정글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를 만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읽은 수많은 공익인권 사건마다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변호사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경상남도를 아울러 공익인권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쓴 많은 변론서에서 제가 읽은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라고 하셨고 조국 교수는 문재인 후보와 첫 조우를 떠올리며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정권 때죠. 청와대를 떠나서 인권 변호사로 돌아갔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개와 고양이를 돌보며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이나 무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중절제 원칙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겁니다. 중산층이 줄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떨고 있습니다. 실직 고물가, 사교육비 등으로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 교수로서 법과 제도가 바로 서야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 찬조연설들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이제 양측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이 사람을 만나왔고 그 모습의 진솔함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책이 이렇게 좋다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는 이게 공통적인 네, 그렇죠.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봤어요. 네. 나는 꼭 이 자리에 설 만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나서서 하겠다라는 결정의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 네.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요. 예. 진실이 늦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생활 뉴스 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 중에 근로소득세 내고 뭐 이런 사람 중에 40.3%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다 돌려받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아야죠. 받을 건. 그 중에 가장 이제 달라진 것이 뭐냐면 집이 없는 서민 근로자를 위해서 월세를 낸 경우에 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주택 월세 소득 공제 대상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좀 조건이 좀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를 좀 보시면 좀 까다로운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물건지와 주민등록표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임차 뭐라 하죠? 그러니까 월세 사는 곳에 네. 저 말하자면 주거지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정상 못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건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죠? 어떻게 받는 건지 다 얘기해봤고 여기 조금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 임대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네. 그러니까 대부업체로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알려드렸다는 거고. 그래도 월세 사는 청년분들 환급 받읍시다. 돈은 받을 거. 세금은 준다는 데는 받아야죠. 그렇죠, 네. 내는 것도 똑바로 내고. 그런 말씀이고요. 나도 받을 수 있겠나? 네. 다음은 말씀이죠. TV 첫 토론 오늘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규칙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의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 네. 교육제도 개선,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 4가지 주제로 2시간 동안 하는데 또 한 가지 환경이 빠졌어요.
환경 토론은 세 번의 토론 가운데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거 환경이 엄청 조금 중요한데. 아쉽습니다. 예, 오늘도 저 네 가지 다 네. 얘기할 수 있을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발언 시간이 종전 30분에서 48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도 1분 30초에서 2분으로 늘어났고요. 대국민 질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두 후보는 각각 10분, 20분간 1대1 자유토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재반론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비판했는데 재반론도 진행된다는 거. 예. 아마 보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지하철 관련된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시선을 끌려고 했지만 역시 어제 있었던 광화문 유세 현장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두 분 포옹하고 계신다는 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목도리 걸어주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목에 눌렀던 목도리를 문재인 후보에게 딱 건네주는 이 장면에 대해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감정에 취하게 됐다. 밑에는 포옹하는 장면. 네. 자, 다음은 두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장면. 이 옆에 보신 분은 언제 뵌 분 같은데요. 모르겠죠? 우리가? 예. 비슷한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안철수, 문재인 포옹 장면. 그리고 아까 다녀가신 분들이 낮에 사진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낮에. 이거예요. 네. 다음 이거 사진 하나 더 보죠. 밤에는 역시 안 보여. 경찰 추산으로는 이거 몇백 명 안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밤에까지도 굉장히 많았군요. 자,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가 그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뭐 다 알고 계셔서 해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소개해드리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죠?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도 아시죠? 지금 대답대로 투표할 것인가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안철수 전 후보가 답변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했어요. 국민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 있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문 후보와 저는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을 철저하게 국민과 격리시켜왔다. 심지어 비서들이 있는 비서동도 대통령실과 너무 떨어져 대통령을 만나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 국민위에 군림하던 청와대 정권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 있는 광화문 정권 시대를 제가 열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네요. 자, 또 하나. 다른 기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이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올해에 이어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07조 원 중에 76.3%가 원리금 상환기간에 내년에 더 들어간답니다. 76%는 거의 80%가. 거의 대부분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걸 갚을 수가 있는 현재 상태가 상황이 어려운 아니라고 겁니다. 보는 거죠. 총 부채 상환 비율과 담보 인정 비율을 초과한 대출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주택시장에 돌아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따라서 하우스포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세금 근심 때문에 더 키워가는 악순환이 심화될 거다. 5대 호조를 보였던 지방의 주택시장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예상이 얘기가 되겠네요. 거기에 또 하나 취득세 감면도 올해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찬바람이 쌩쌩 불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택 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를 또 했습니다. 당사에서 직접 브리핑하셨는데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6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편안한 내 집, 편안한 나라, 서민주거 안정 비전을 발표로 한 뒤 기자들에게 답하고 웃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5만호 민간주택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2013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구입자금을 지원하겠다. 취득세 감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감면하겠다는 거고요. 공공임대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청년주거 집중 지원 등을 정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후보가 좀 보고 싶네. 괜히. 그죠? 우리 저기 혹시 토론하는 거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 잠깐 지금 얼굴 보이는데 나는? 못 옮겨요? 답변 부탁해요. 제작진이 답변을 안 해요. 다들 정신 나갔어 지금. 우리 방송 봐야지. 그래도 꿋꿋이 합니다. 여러분 올해 지구가 끝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아니요.
응? 올해 지금 몇월 며칠에 끝나게 해요? 2012. 네, 몇월 6월 며칠?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요? 12월 22일로 아, 사람들이 진짜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얘긴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날짜가 2014년 12월 22일까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은 없다 이거예요. 그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많은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원전 3114년에 원년을 시작한 마야력의 13번째 박툰이 끝나는 시기. 박툰이 뭐냐면 14만 4천일, 약 394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주기예요. 박툰이 13번째로 끝난다 하는데 이거예요. 마야력의 마지막 날은 12월 20일이 아니라 23일이다. 잘못 계산했다. 23일? 그럼 뭐 하루 더 늘어난 거예요? 2일 늘어나는 거죠. 2일. 세상이 끝나면 뭐 할래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화하겠습니다. 뭐라고? 끝난대. 끝났는데 전화한다고?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드려놨으면 세상이 끝나도 19일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투표는 하고 끝내자는 거. 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 우리 인생에 관련된 두 분 토론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약 10분 동안 진행할 텐데요. 예? 자, 뭐 서로 인사는 다 하셨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이겁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가? 이것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학 씨부터. 저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요? 살아남았으니까 강한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윤욱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운도 실력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정윤욱 씨부터. 운도 실력이다?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력은 자신이 쌓아놓은 게 실력이고 운은 하늘의 님께서 딱딱 해주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그거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운은 실력이 아니다? 네, 실력이 아니다. 이동학 씨는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네. 백도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동학 씨. 백도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노력을 만들 수 있다. 네. 만들 수 있다? 있다고? 네, 만들 수 저도 있다.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하다. 이번엔 정윤욱 씨. 이거 참 어렵다. 그냥 딱 해야 돼요. 네,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인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요. 제가 좀 커고 나니까 인맥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실력이 더 중요하다. 네. 뭐야? 둘 다 중요하다? 네. 둘 다 중요하다. 저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본인 스스로의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인맥으로 누가 챙겨주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의 실력이 없으면 그거는 거기까지예요. 예, 그 더 이상 끌고 가는 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실력이 중요하다. 자, 다음 질문.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정윤욱 씨. 아닙니다. 이동학 씨. 예, 저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땅에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 없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일단 땅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을 일단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있다. 오케이. 네,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어요? 네. 본 적은 없다.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은 봤어요. 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없다. 없다. 예, 없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니다, 기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일까요? 호의를 계속 해주면 그걸 나의 뭐 권리가 받는 사람이 권리인 줄 아는 이 사람이 그게 당연하다고 그게 여기죠. 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고마움을 생각할 것 같아요. 먼저 이 사람이 잘해주고 그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고맙고 또 고맙고 그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네. 요 질문을 받으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이런 거라시나 뭐 이런 걸 뉴스 시간에 왜 이딴 거라 이런 거죠? 네. 요지가 뭘까? 요지가 뭘까? 그렇죠? 네. 그 생각에 요지가 뭘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논의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투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투표를 통해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꿀 건가? 내 자신 안에 무엇을 바꿀 건가를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아. 그죠? 인간 하나하나,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뭐 잘못된 습성 혹은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죠. 대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후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았나는 거죠. 근데 문재인 후보의 사진을 좀 보면서 뭐 그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데요. 문재인 후보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죠. 너무 정직해. 너무 청렴해. 그리고 강직하고 결단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가 리더십이 되고 이런 사람을 구경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 중에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번 세대 이번 투표는 어르신과 젊은 세대의 투쟁이나 혹은 갈등 구조에 의해서 이기고 지구의 논리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해서 그들을 이겨야만 하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어른들이 한 번씩은 해봤을 얘기일까요?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인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도 실력이다. 뭐 백도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하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올바른 사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닌 거죠. 그죠? 몇 개는 우리가 까이는 것도 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살면 기회를 만나서 남들보다 성공할 줄 알았죠. 그러니 성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옳고 그름 상관없었어요. 그게 경제적인 효율성인 줄 알았고 도덕성 같은 건 별로 상관없었어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이 두 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런 세상을 만날 수 있을지 투표를 통해서 바꾸는 건 맞아요. 왜 이 사람들한테 투표하고 있는지 그냥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다 밀어버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거죠. 제 말씀을 또 조금 드리면 찬조여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말씀 조금 드리면 저는 한 번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줄을 설 수 있는지 없는지만 계산하고 그 사람들만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나 스스로의 자괴감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40대가 된 듯한 느낌. 반성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20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해 보여요. 20, 30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20대, 30대 뭐 누구하고 열줄 닿아서 큰 뭐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씀을 무려 5분 동안 유입해서 두 분 토론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선거 투표하셔야죠. 투표소 찾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네. 투표소 찾기 누르시면 시도, 구시군, 성명, 네,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거 미리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투표소 위치가 약 500개가 바뀌었답니다. 적은 숫자 아니고요. 지난번에 투표한 곳으로 무조건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혼선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네, nrc.go.kr 네. 들어가셔서 밑에 내 투표소 찾기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연동돼 있으니까 민주당 홈페이지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볼 거 투표 아카데미 행쇼 캠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층.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 층인데 내일은 1편부터 5편까지 다 보려고요. 네. 자꾸 울고 먹으려고요. 자 마지막 층 보겠습니다. 피나럴 룸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드디어 모든 과정을 훌륭하게 끝낸 청년이 축하를 받으며 투표함으로 걸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투표한다면 새정치, 새로운 변화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참, 투표구 셀카도 잊지 마세요. 투표로 행동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행쇼, 문재인과 행쇼. 네 여기까지입니다. 밑에 보면 투표 인증샷 올리기도 있고요. 투표 로고 올리기도 있고 투표 댓글 달기도 있고요. 왼편에 보면 갤러리도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셔서 즐겨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 뉴스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뭐 논평처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바꾸는 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꾸는 그 첫 시작은 투표가 맞고요. 투표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뭘 바꿀까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잘못된 관행과 습관들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터쳐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이 마치 정설처럼, 관행처럼, 아주 뭐 정확한 얘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과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조금씩 더 바꿉시다. 그 시작은 투표로부터.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